네, 이번 시간은요. 소설이의 취업보다 창업입니다. 우리 소설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좀 달라 보여요. 예뻐요. 언니. 네. 예. 제 눈에만 아니 저는 이제 오랜만에 아니면 제가 몇 번을 봤지만 처음으로 이제 화장을 좀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늘 화장을 해오셨다고. 항상 하셨어요. 사랑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까지 했군요. 네. 야, 열심히까지는 몰랐는데 네. 아무튼 오늘따라 유난히 좀 빛나 보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지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별다른 게 없군요. 항상 그렇듯이.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할 게 일을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 여기 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다들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하죠. 예,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고 정부에서도 좀 이제 거리두기 지침을 좀 바꾸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뭐 기대 심리 아니면 좀 뭐 변화라든 게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온라인 기반이기도 하고 또 원래부터 제품을 많이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크게 달라질 건 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질문했네요. 바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예. 취업보다 창업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코너인데 네. 저번 방송도 반응이 꽤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창업 하시는 분들 예비 창업자 그리고 초기 창업자 네.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챕터별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서류 평가할 때 그 서류 쓰는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다음 단계인 영상이란다. 죄송해요. 발표 평가. 왜냐면 요즘 발표 발표. 평가를 다 영상으로 하거든요. 맞아요. 비대면으로 네. 하니까. 맞아요. 다 비대면이라서 네, 발표 평가 할 때 저만의 좀 꿀팁 같은 걸 좀 알려드릴까. 사실 코로나19 초기 때 이제 비대면으로 뭐든지 다 해야 되니까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거를 비대면으로 바꿔야 되니까 줌이나 뭐 구글 앱을 통해서 그 영상, 화상 네. 이런 발표를 많이 했었다고요. 네네. 저도 초기에 이제 몇 번 할 일이 있었는데 초반에는 저는 이제 방송도 몇 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떨리더라고. 어색해요. 어색하고. 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팁도 이제 필요하면 드릴 수 있고 사실 발표 평가 준비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발표 평가를 할 때 PPT를 띄워놓고 보통 이제 PPT를 넘겨가면서 발표를 하시는데 대부분 PPT 만드는 것부터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PPT를. 네네. 그래서 또 특히 초기 창업자분들은 PPT를 어디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만드시기 때문에 네. 좀 막막해 하세요. 딱 그 PPT 첫 화면 틀어놓고 이제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팁을 좀 가져와 봤는데 좋습니다. 우선 PPT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첫 번째로 기업 소개를 당연히 넣어야겠죠. 그리고 대표자 소개, 대표자 혹은 이제 참가하는 팀원들 소개를 넣으셔야 하고 또 지금까지 무언가 업적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전에 무언가 프로젝트를 했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 대표 개인의 이런 그 업적도 괜찮습니까? 나는 네.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인데 네. 지금 이렇게 창업을 했다. 네, 연관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개인의 창의성이라던가 어떠한 뭔가 강점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면은 들어가면 좋죠. 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었던 걸 보기 좋게 정리해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비중이 되겠죠. 비중이 높겠죠. 그리고 예산계획서 이렇게 딱 요 부분을 넣으셔야 하고요. 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가되 발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너무 짧다거나 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 있죠. 뭐 기업 소개라던가 대표자 소개라던가 이런 부분은 짧게 넘어가고 사업 소개를 좀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셔야 하고 만약에 발표 시간이 좀 길다. 네. 그러면 전부 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근데 한 5분 정도 네. 뭐 IR 피칭할 때는 5분 정도 시간을 주는 걸로 아는데 뭐 물론 더 긴 데도 있습니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팀 소개를 해요. 그리고 본인 소개도 하고 소개를 하는데 시간 안배를 잘못해가지고 그 소개만 구구절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오버하고 넘어가는 경우. 큰일 날 것 떨어지죠. 같아요. 아. 네. 바로 그럼 그냥 뚝 떨어집니다. 이건- 반탈. 네. 아니, 요새 그런 사람이 있나? 다 사전에 한번 아니 형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맞아요. 말 못하는 사람들은 그죠. 이게 연습을 안 하면 잘 몰라요. 맞아요. 나처럼 말 못하는 사람도 사전에 다 한번 리허설을 해보지. 아 형도 그렇게 하는구나. 역시.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거를 시간을 타이머를 딱 설정을 해놓고 네. 탁탁 쪼개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 시나리오라고 발표 대본이라고 하죠. 요거를 한번 싹 써보세요. 써보면 눈으로 이제 내가 중요한 부분에 배분을 많이 했다 안 했다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글로 한번 내가 할 말들은 적어 보시고 그러면서 또 내용도 숙지를 하시는 거죠. 저는 대본을 항상 쓰거든요.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대본을 항상 써서 쓰다 보면은 뭐 A4 용지 한 장이면 한 5분 정도 나온다 이런 게 딱 가닥이 나와요. 예. 쓸 말이 너무 많으면 저도 쓰면서도 아 이건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줄여야 되는 부분은 알아서 이제 컷해서 숙지를 하는 거죠. 그거 그 예상 시나리오를 먼저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팁 드릴 게 많아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릴게요. 좋습니다. 제가. 넘어가세요. 네, 이제 PPT를 작성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진행할 사업이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이 설명을 못 알아들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실 때는 어려운 말을 쓴다고 발표를 잘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초등생한테 설명해도 이해를 하겠다 할 정도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예, 중간중간에 영어 쓰고 막 이런 거 본인은 이제 멋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진짜 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맞습니다. 너무 그냥 저도 이제 그 기술 창업하신 분들 대표를 만나 보면 다 대부분이 개발자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용어를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쓰는데 어렵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앞에 기자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설득해 보세요라고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안내를 해드리죠. 네. 이야, 오, 좋은 안내인 것 좋은 같아요. 팁이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사업을 준비하신 그 완성도가 높아야 돼요, 당연히. 그 말로만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일단 바리바리 다 가져가세요. 발표할 때는 놓고 보여드릴 수도 있고 뭐 안 보여드리면 앞에 테이블에 물건이든 뭐든. 네 테이블에 그냥 올려만 놔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좀 지저분하진 않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가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제 저는 패션이다 보니까 예전에 처음 창업할 때는 사실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취미로 만들었던 옷들을 행거에 걸어서 가져갔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이번 사업을 위해 미리 샘플을 좀 준비를 했었다. 그러면 샘플을 가져가서 테이블에 이렇게 진열을 해놓습니다. 이게 사전에 발표 전에 그 발표 안내가 오면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안내 네. 전화번호가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걸 가져갈 건데 테이블 혹시 세팅이 가능한지부터 물어보고 이렇게 갑니다. 좋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본 말씀을 드렸는데 대본을 사실 보고 읽으면 정말 없어 보이거든요. 더 외우는 건 또 쉽지 않아요.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큐카드를 만들어요. 축하. 네, 그래서 그
왜 웃으시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네. 엽서 크기 정도 되게끔 이렇게 하드보드지를 잘라서 거기에 A4용지에 적은 키워드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져가서 심사위원분들 눈 맞추면서 얘기하다가 다음에 뭐 이야기해야 되지? 여기 딱 살짝 컨닝하고 말씀드리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럼 내용 숙지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더 좋아하십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준비돼 보이고 아나운서들도 다 큐카드 가지고 하거든요. 맞아요. 행사할 때 그걸 외울 수가 없으니까 너무 기니까 네, 네. 너무 꿀팁 같아요. 네. 큐카드를 준비해라. 그럼 좀 준비성이 있어 보인다. 큐카드 그 뒷면에 본인 사진 이렇게 붙이는 것도 방법입니까? 저는 브랜드 이름을 적습니다. So what? 네, 소환을 적어놓고.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짜 더 하면- 있어 보이겠네요. 로고 같은 거 붙여놓으면.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있어 보이고요. 이제 또 보여드릴 게 제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전에 했던 그 지원 사업에서 만들었던 PPT인데요. 이제 PPT 만드는 걸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사이트 같은 걸 조금 적어봤는데 네. 제가 악필이라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건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소개를 해주시면. 네, 이런 PPT를 만드실 때 이거를 어떤 무드로 만들어야겠다, 뭐 참고할 만한 어떠한 웹 디자인 같은 거를 어디서 찾으시냐면 저는 주로 여기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들어갔어요. 핀터레스트. 네, 네. 사이트가 아니고 사실 사이트도 있지만 어플인데요. 네. 여기 들어가서 웹 디자인 하고 한글로 치셔도 많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콕 집어서 그걸 보고 비슷하게 만드시면 좀 더 있어 보여요.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 네, 참고 그쵸. 디자인을 참고 참고하는 디자인. 거죠. 가져다 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가져다 쓸 수 있는 곳은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인데요. 맞아요. 여기는 그 디자인 되어 있는 카드 뉴스라던가 아니면 PPT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양식이 만들어져 있는 양식을 거죠. 배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애용하고 있고 또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무료예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PPT 화면에는 폰트를 2가지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폰트가 들어가면 번잡스럽기 때문에 저는 영문 폰트용 하나, 한글 폰트용 하나 이렇게 해서 2개 어울리는 거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영문 폰트는 다폰트라고 하는 외국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있는 폰트들은 이제 상업적으로만 쓰시지 않으시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다폰트에서 다운받아서 폰트 사용하시면 좋고 한글 폰트는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눈누. 맞아요. 네, 여기는 눈누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는 한글 폰트들을 모아놓은 곳이라서 무료로? 네네, 무료 폰트들을 모아놓은 곳이라서 사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뭐냐면 제가 컬러를 최대한 네 가지 정도 이상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컬러 딱 어울리는 컬러 4가지를 정하셔서 메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컬러 깔고 그리고 뭐 포인트 되는 컬러 메인이랑 어울리는 컬러들 2-3가지 정도 딱 골라서 이걸 포인트로 쓰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폰트는 2가지, 컬러는 4가지. 네, 그 정도 쓰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쓴다 그러면 네. 훨씬 이 가독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꼭 안 지키셔도 돼요. 사실 디자인보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용이 좋으면 디자인이 살짝 엉망이어도 다 봐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이 들어오려면 디자인도 좋아야. 네, 시간이 있으시면 디자인도 신경 쓰시는 게 훨씬 좋죠.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PPT 화면에 이렇게 배경 없는 사진을 넣는 걸 좋아해요. 이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배경 없는 사진을 넣는데 예쁘네요. 네, 방금 저기 있는 사진 누구죠? 접니다. 모르는 분 같은데. 접니다. 예. 배경 없는 사진을 넣으실 때 배경이 흰색이면은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배경을 지우실 수가 있어요. 오. 저는 주로 이제 포토샵으로 지우기는 하지만 만약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흰 배경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파워포인트에서 지울 수 있다. 그거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PPT 파일 내에서 지울 수 있는지 몰랐어요. 해봐야겠다. 네, 업데이트 된 지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PPT를 자주 만들다 보니까 네. 이제 기능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무료 사진을 좀 많이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자료 사진 같은 걸 넣으실 때 마땅히 찍어놓은 사진은 없고 근데 자료 사진이 필요하다 하시면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픽사베이. 네. 여기 들어가. 캡처하세요. 네. 네.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좋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런 거 활용하시면은 더 퀄리티가 좋은 PPT를 만드실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게티를 좀 쓰는데 네, 게티도 좋죠. 네, 게티도 DB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 오늘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가요? 네, 뭐 준비할 때 뭐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걸 준비할 때요. 방송을 준비할 때. 네네. 방송을 준비할 때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고요. 네. 그냥 오늘 좀 약을 먹어서 피곤하다 정도? 무슨 약을 먹었어요? 알레르기 약을 먹어가지고. 알레르기가 있으시구나. 네, 졸면서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발표. 네. 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네. PPT 준비법까지 해주셨는데 발표를 할 때 아까 뭐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떨거나 아니면 시간 분배를 잘 못하는 경우에 네. 조금 그 프로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혹시? 떨리거나 할 때 사실 저도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엄청 떨어요. 네. 근데 이거 못 고치고 있거든요. 근데 떨면서도 목소리는 정확하게 내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좀 안쓰럽게 보시면서 더 이렇게 저렇게 떨리는데도 열심히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더라도 이거 못 고치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떨리더라도 자신감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간 배분에 대한 내용은 시간 배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대본 숙지라던가 할 말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막 떨면서 쓸데없는 얘기 막 늘어놓다가 시간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중요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큐카드를 꼭 숙지하시고 큐카드를 만드시는 팁은 한 장 한 장마다 PPT 페이지 하나당 한 장 이렇게 만드시면 말할 거 끝나면 넘기면서 PPT 같이 넘기고 이러면 배분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꼭 그 피칭 시간에는 마지막에 Q&A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보통 근데 나오는 질문들이 비슷해요.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얘기해 덧붙여도 주세요. 될까요? 네. 제가 항상 발표하면서 느낀 건데 내 마음속에 있던 찝찝함은 이제 심사위원의 화살이 되어서 날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국룰이에요. 뭔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뭔가 찝찝한데 맞아. 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질문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막 10가지, 20가지 정도 다 정해놓으시고 내가 만약에 내가 만든 예상 질문인데 대답을 못한다. 일부러 자기 자신에게 쉬운 질문만 하지 마시고요. 네, 애매하다. 내가 이걸 대답을 못할 것 같다 싶은 건 딱 콕 집어서 미리 준비를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할 건지 미리 대안을 세워놓으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발표 때 준비를 한다는 건 서류에서는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질문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질문을 전곡을 딱 찔렀는데 대답을 잘했다. 그럼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아니 입맛을 다시기시고 아니 그냥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해가지고 네. 예 없으시면 네. 예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혹시 다음 시간에 어떤 주제로 하실지 뭐 힌트를 좀 주신다면
아직 정확하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아이템을 찾진 않으셨군요. 그냥 사업을 하실 때 네.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멘탈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멘탈 관리 좋습니다. 멘탈 관리 좋네요.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그 화장을 하시는 우리 소설이 대표님. 예, 평소에도 하시죠? 예, 그럼요. 예, 오늘 유독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설의 취업보다 창업 여기까지였고요.